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사이다 김선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 자녀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리 채널의 이름은 초등사이다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사이다처럼 뻥 뚫어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런 말씀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자녀 교육에 대한 여러 선택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그러한 순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것에 따라 교육을 한다 해도 이것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들이 생길 겁니다. 바로 그 순간들이 제대로 교육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고민들과 심사숙고의 과정에 제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에피소드로 우리 아이들의 의지력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아, 우리 아이들의 의지력, 정말 강한 의지력을 지녔으면 좋겠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또 하다못해 공부를 좀 의지력을 갖고 했으면 좋겠고요.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등 아이들의 의지력을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정도라고, 평균이 몇 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70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 민지는, 우리 영선은, 우리 민철이는 한 90점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아이들의 의지력은 평균 100점 만점에 한 10점 정도 줄 수 있습니다. 10점 하니까 너무 선생님 너무 인색하신 거 아닌가요? 그 반대입니다. 사실 평상시 아이들의 의지력은요, 5점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제가 10점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정말 높게 준 겁니다. 뭐 의기심도 좀 드실 테고요. 아니면 그렇게 심각한가?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상황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심각한 상황은 뭐냐면 아이들의 의지력이 이렇게 낮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또는 인정하지 않고 아이들의 의지력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 잘못된 기대감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마시멜로의 희생자가 됐습니다. 혹시 마시멜로의 희생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뭐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앞에 마시멜로를 놓고 15분 동안 의지력을 발휘해서 먹지 않고 참으면 나중에 2개를 더 준다는 실험이었죠. 그때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았던 소수의 아이들은 성장에서 여러 면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만족지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의지력을 높이려고 애쓰셨는데요. 덕분에 우리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의지력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실망하는 부모의 표정도 봤고요. 사실은요, 그때 먹은 아이나 먹지 않은 아이들이나 의지력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원래 아이들은 의지력이 많이 낮았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떤 아이들은요, 참을성 있게 의지력을 발휘해서 마시멜로를 안 먹었고 어떤 아이들은 먹었잖아요. 그 무슨 차이인가요? 자, 그건 의지력을 통해 얼마나 견뎌냈느냐로 판가름 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상황을 얼마나
잊으려고 회피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졌어요. 여기서 잊으려고 회피했다는 건 눈앞에 마시멜로를 일부러 안 보려고 피한 아이들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때 마시멜로를 먹지 않은 아이들의 행동 패턴을 보면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보지 않는 방법을 썼어요. 먹고 싶다는 욕구를 의지만 가지고는 극복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아예 두 손으로 눈을 가리거나 아니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것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흘려보냈고요. 마시멜로를 바라보고 앉아 있으면서 의지력을 발휘해서 먹지 않을 수 있었던 아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론은요, 의지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을 능동적으로 회피한 아이들이 성공한 겁니다. 여기서 의지력에 대한 근본 속성이 나옵니다. 의지력에 대한 근본 속성. 그게 뭘까요? 자, 심리학자들은요, 의지력에 대해 표현을 할 때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한계치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오늘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의지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만약 아침에 회사 출근하면서 사람 가득한 지하철에서 짜증도 나고 불쾌한 일도 있었어요. 그 상태라면 오늘 의지력의 70%를 이미 출근길에 다 써버립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거래처와 입씨름하다 보면 또 그 의지력이 바닥이 납니다. 결국 집에 와서 다이어트 하겠다는 의지는 물 건너가고 야식으로 치맥을 먹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의지력을 갖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렇듯 하루치의 의지력을 소모하면 그날 하루는 그냥 끝이 납니다. 결국 다시 마시멜로 씨름으로 돌아와서 성공한 아이들은요, 의지력을 발휘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의지력을 쓰지 않게 바라보지 않는 전략으로 성공을 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절제력을 발휘하게 하려면요, 의지력을 갖고 견뎌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절제해야 하는 상황을 일단 있도록 만들면서 지나가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성공 가능성을 더 높이게 됩니다. 자, 그래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그래도요, 분명 어떤 아이들은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성취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의지력이 높은 거 아닌가요? 자,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끝까지 완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있어서 초등 아이들의 의지력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걸 해내면 뭔가 좋거나 즐거울 것 같다는 기대감, 혹시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동기 유발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높은 성취를 보이는 경우는 의지력 때문이기보다는 동기력이 높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강한 동기가 있을 때는 사실 의지적인 노력은 거의 없어요. 그냥 그 상황을 즐기기만 하면 되죠.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면 의지력은 남아돌게 됩니다. 왜냐하면 쓰질 않았으니까요. 자, 이쯤 되면 아이들의 의지력을 키우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강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방법들이 궁금해지실 텐데요. 아이들의 동기부여에 관련된 것도 하나의 에피소드로 잡아도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거의 강의 수준으로 내용이 많이 필요하고요. 일단 오늘은 계속 한 가지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의지력에 관련돼서 제가 꼭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주제를 잡은 겁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넌 의지력이 왜 이렇게 약하냐? 좀 의지력을 발휘해봐. 응? 이런 말들은 아이들에게 소용이 없는 말입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의 의지력은 몇 점이라고요? 5점에서 많아야 10점입니다. 원래 의지력이 약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 자녀의 의지를 가지고 시험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실패 경험이 많아지고요. 의지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되고요. 이 말을 자주 듣는 아이들은 결국 자존감마저 낮아집니다. 어떤 기회가 와도 어차피 자기는 의지력이 약하니까 못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문제는요, 의지력이 아닙니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초등 시기는 의지력을 키워주는 기간이 아니에요. 습관을 기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육의 목표에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습관? 기본 생활 습관이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우선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습관적으로 한다는 말은요, 그 안에 의지력을 발휘하지 않고서도 그냥 자동적으로 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동적으로 뭔가를 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시각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 칠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교실에 보면 칠판 앞에 보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정리당번 김하늘, 박서은. 물론 그렇게 적어 놓는다고 해서 갑자기 정리당번 일이 즐거워지거나 아이들이 의지가 생겨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잊지 않게 해줍니다. 수업 중에 늘 시선이 칠판을 향해 있기 때문에 잊을만 하면 상기시켜줍니다. 아, 내가 정리당번이었네. 점심 먹고 배식반 정리해야 되겠구나. 즉, 해야 할 것을 잊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에게 의지력을 발휘하지 않고 습관화시키려면 해야 할 것들을 말로만 알려주지 마시고요. 아이 방문이나 화장실 문 아니면 현관문에 붙여놓습니다. 나중엔 방문 앞에만 가도 그것이 자동으로 떠오르고 실천하게 됩니다. 자, 한 가지 방법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황이나 환경 자체를 바꿔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이냐면 의지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환경은 그러한 욕구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데요. 예를 들면 집에서 아예 라면을 치우는 겁니다. 또는 냉장고에서 탄산음료를 치웁니다. 그러면 고민하지 않아요. 일단 없으니 먹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또 좋지 않은 습관들에 대해서는 불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녁 8시 이후에는 집안의 와이파이를 그냥 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밤늦도록 게임하는 습관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의지력에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 행동 연구 전문가 웬디 우드 심리학 교수는요, 본인의 저서 헤빗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습관은 애쓰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을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를 너무 애쓰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의지력보다는 습관이 먼저입니다. 자녀의 의지력을 높이려고 애쓰는 순간 무너지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의지력은요, 쓰면 쓸수록 소진되고요, 안 쓸수록 남아있는 겁니다. 의지력을 가지고 승부를 보려는 그런 삶의 자세 대신에 좋은 습관을 키우는 방향으로 자녀 교육에 신경 쓰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 이렇게 의지력을 갖고 왔고요. 계속해서 초등 사이다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관심, 고민들 한 가지씩 들고 올 겁니다. 자존감에 대해서도 들고 올 거고요. 학습력에 대해서도 들고 올 거고요. 또 동기력에 대해서도 들고 올 겁니다. 주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한 바를 아낌없이 이 시간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에 함께 가는 사입니다. 우린
그런 사입니다. 초등사이다 김선호였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